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KT 온라인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 분석을 김동섭 이사가 해드립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의 막부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 급성장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독주를 이어가는 금의 향후 흐름을 투자 전략과 함께 들어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오전장 정리와 효과적인 오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은 과연 어떠한지 상세하게 정리해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밝힘에 따라 상승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뉴욕 증시의 상승과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0.20% 상승하면서 199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108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127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코스닥 역시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37% 상승하면서 5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죠. 현재는 외국인이 47억 원 매도세, 기관은 69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ECB의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오늘 밤 있을 9월의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기대가 주목되는 가운데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원 20전 떨어지면서 1110원 6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0.29%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현에 따른 매물로 현재는 주당 4,000원씩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사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현재 0.41% 강보합세 보이면서 2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68%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52% 강보합세를 보이며 96,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은 0.40% 약 보합세, 한국전력 역시 0.71% 약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SK하이닉스 오늘도 역시 0.43% 강보합세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파라다이스는 2% 이상 빠지면서 17,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이 2.77%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5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해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네요. 서울반도체도 2%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시세의 ENM은 0.64% 약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1% 이상 빠지는 모습, 어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던 위메이드는 오늘은 1%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6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IT주들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37% 약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36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0.14%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데요.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연말 재고가 부담된다는 증권가의 평가와 실적 우려로 급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텍이 8%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플렉스도 강보합세, 인탑스가 1% 이상 상승하면서 21,7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증권주들이 장 초반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탈환하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5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대신증권도 1% 이상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웅진그룹 계열주들이 주가가 상승 하루 만에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웅진코웨이가 2% 이상 하락하면서 33,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웅진에너지와 웅진싱크빅 역시 3%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장 초반 주문 실수로 인해 매도가 하한가가 발생됐는데요. 현재는 낙폭이 줄어들면서 3%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호강을 업은 DI가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14.91% 상한가를 나타내며 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ST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한류 전문 방송인 디지털 어드벤처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10%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7,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전체적인 증시의 분석을 함께 해봅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ECB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경제 성장이 미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면서 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자, 이 통화정책회의의 자세한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사실 기대될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무제한 국채 매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려면 스페인에서 스페인 정부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ECB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투자 전략가들은 이번 통화정책회의는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다라는 얘기했고 스페인 정부가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 문제를 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기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스페인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는 지금 그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제금을 신청하더라도 감내할 수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좋게 만들어줬었는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제한 국채 매입이 진행이 된 다음 얘기다. 그렇다면 향후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계속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제 유가가 중동 불안과 또 유로 강세로 인해서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유가에 따른 영향은 어떤 것들일지요? 서브텍스 중진류의 WTI가 하루 만에 하락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전날 4%대 하락을 보이면서 장중한테 87불대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WTI 같은 경우에는 다시 4% 올라서 91불 71센트의 장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서브텍스 중진류는 전날 빠진 것은 재고 증가에 대한 것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유가 사용이 줄어들 거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터키와 시리아의 분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시리아에서
포탄이 날아갔는데 터키 주민이 5명, 국민이 5명이 죽었대죠. 거기에 대한 바로 보복행위가 나오면서 유가를 급등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의 모습은 주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양상 중에서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도 정유화학주가 오늘 힘을 받을지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유가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닌 일시적인 상승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11월 10일,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유가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움직이는 건 하루의 반등과 반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상황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유가는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서브텍사스 중진류의 급락과 급등에 따라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소강 상태의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람직한 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주가에 영향을 당분간은 크게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워낙 어렵네 해도 오늘 또 삼성전자는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분석과 IT라든가 특히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분석과 전망이 있다면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제 예상치는 매출 52조에 7조 7천억 정도가 예상치 컨센서스였는데 예상 밖으로 8조 1천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미국에서 졌기 때문에 매출의 다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모습이고 실제로 8조 1천억 정도의 이익을 냈지만 애플의 순이익에 비하면 정말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의 위기감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잘 견뎌낼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의 특허 전쟁에서 최소한 갤럭시 탭 10.1만큼은 판매 금지가 해제가 되면서 다른 어떤 제품에 대한 손실, 매출에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 발표 전에는 상승을 하고 발표 당일날 하락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1.6% 상승해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약보합의 모습인데요. 오늘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가 시장의 관건이다. 지난번에도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3%, 4%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침 10시 정도밖에 안 돼서요.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키를 가지고 삼성전자의 모습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도 전기전자업 중에서 지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LCD 관련 종목인데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상 매매로 해서 주가가 급락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애플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LCD를 덜 쓰고 다른 어떤 제품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혜주의들은 전기전자업 중에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성은 있다. 추가적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상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흐름을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작 출발 전에 일단 잠정 실적 3분기 일단 실적을 예상보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발표한 삼성전자가 일단 갭상을 출발하면서 시가가 2004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갭상 포인트로 일단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시초가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었지만 반면 또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이 또 팔자도 창고 노무라나 메릴린치 창고를 통해서 팔자 세력까지 같이 보이면서 결국엔 뉴스에 차익 실현물을 상당히 나오는 물량으로 삼성전자가 또 하락 전환하면서 지수가 다시 2000선 밑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유가도 4%대 다시 반등을 해줬지만 정유주가 그렇게 썩 오르는 모습은 일단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처럼 투신과 기금이 팔고 있습니다. 기간의 매도세 중에 연기금이 사실 연휴 전에는 계속 사자를 외쳤었지만 연휴 이후에 어제 연기금이 1,000억을 넘게 팔았고요. 오늘도 연기금이 기간 쪽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신권보다 더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체적인 매수 세력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기관이 투신과 연기금이 같이 팔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모습, 그리고 업종별로도 매수세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오르는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수급상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시초에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면서 사실 참고적으로 300억 넘게 들어왔었지만 지금은 또 매도 세력이 같이 들어오면서 결국엔 순매수는 코스피에서 58억을 일단 집계 중이고요. 기간은 80억에서 90억 정도 지금 매수세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종이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과 투신이 그리고 증권 쪽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매수를 기록하는 건 결국 프로그램 영향, 프로그램이 오늘 이제 콘텐코 한 베이시스가 2.3까지 올라가면서 프로그램으로 500억 정도 들어오는 게 그래도 기간 수급을 아침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샀었죠. 오늘은 다시 팔고 있습니다. 163억 많이 파는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거래 자체가 일단 소강되는 모습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삼성전자가 저렇게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고 그리고 기간이 같이 좀 사줬으면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사실 바랬었는데 역시 그렇지 못한 모습은 유럽이나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좀 관망세가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39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73억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좀 관망 분위기 4억 정도 팔고 있고요. 아무래도 업종별로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일단 운송업종, 유통업종, 그리고 의료정밀, 정보기기, 반도체 업종도 골고루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고요. 제약업종, 비금속 업종, 음식료, 담배 업종만이 일단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금요일 시장이고요. 아무래도 연휴 이외에 징검다리 연휴이긴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 어제, 오늘 이틀간의 양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금통위의 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변수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까지는 최소 관망세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 외국인 개인의 각각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다음 주부터 미국도 어닝 시즌 일단 개막을 할 거고요. 국내 시장도 아무래도 좀 암울하지만 개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어제도 솔직히 되는 업종은 담고 안 되는 업종은 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큐 실적보다는 결국에 4분기 실적을 보고 유동성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천선 위에서 출발이면 팔고 봐야 되겠다 일단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2천선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일단 팔고 있는 것 같고요. 기간은 주말을 또 앞두고 있고 아무래도 연휴가 꼈었고 이번 주 굳이 주말 또 앞두고 있는데 사기도 부담스럽다. 결국엔 프로그램 매수세가 아니면은 기간도 오늘 매도세였을 텐데요.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주체 세력들이 조금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코스피의 좀 상승 힘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지요? 네, 어저께 미국 QE3 효과 버냉키 회장이 1일날 다시 Q&A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QE3 효과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지 말고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고용지표나 실업률을 그리고 전부 다 개선이 될 거고 소비 회복도 결국엔 이뤄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밤사이에서도 미국의 내구재 주만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제조업이 기반이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지표 호전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기가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강력하게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나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강하고요. 투신권이나 연기금이 판다고 해서 지수가 지금 2000선에서 밀려있긴 하지만 1990선, 80선 밀렸더라도 다시 세게 올라오는 모습. 어제 시장만 해도 종가 다시 올리는 모습. 개인만이 샀는데도 올리죠. 아무래도 큰 손이
개입했는지 아니면 세력이 개입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상승이 뭐 독일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허가 발언을 일본에 인터뷰를 한 그런 게 오후장에 좀 퍼지면서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소식보다는 지금 그런 어떤 유동성 장세를 계속 좀 예측하고 주택 메이저 세력들이 좀 조절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E3가 9월 13일 날 나왔죠.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정도 한 달이 지나도록 행보장은 계속됐지만 어쨌든 지수의 큰 조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쨌든 연중 최고점을 넘어가려고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좀 어떤 유로존 위기나 중국의 그런 경기 둔화 소식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어쨌든 하반 경직은 상당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 후조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 소비 진작을 만들 거고요.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유동성을 불러일으키면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재차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만드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렇게 좀 왜 물으시냐면은 묻는다면은 사실 차익 실현물이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증권사 모두 합산 컨센서스가 한 7조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됐었는데 8조를 넘었는데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정구점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140만 원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 3분기 예상 실적이 7조 5천억 6천억 그거보다 더 나온 건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는 최근에 어쨌든 9월 달부터 110만 원대부터 계속 땡겼던 거는 그 예상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선반영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요. 외국인이 많이 사긴 많이 삽니다. 다만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서 밀리는 거고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결국 4분기 실적을 결국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전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충당금을 결국 4분기에 쌓을 수밖에 아마 없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3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질 수는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거 아이폰 5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애플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삼성전자는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을 3분기에 냈지만 그게 4분기에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회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유럽 위기랑 중국 경기 침체로 조선이나 철강 화학업종 이런 업종들은 사실 3분기 실적이 다음 주부터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암울할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유가가 또 어떤 중동발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또 다시 4%대 반등을 해줬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가 결국 달러 약세로 가면 상품주들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50만 2천 원 신고가를 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이런 거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면요. 이런 금에 연동되는 이런 고려아연이 이렇게 땡길 수가 없습니다. 고려아연을 땡긴 주체 세력은 누굽니까?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선취를 QE3에 쓰기 전에 했었고요. 사실 다시 예전의 가격보다 더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 지속되면 지금 정유주들의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분할 매수하면은 투자 전략에 가장 적합한 종목군이 아닌가 일단 보고 있고요. 철강 업종도 상당히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래도 오버슈팅에 한 번쯤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 회복으로 자동차 업종이나 반도체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업종은 양호한 흐름을 전망을 보일 것일 수는 있으나 환율적인 면 원화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1110원 지금 3.3원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수출주들은 조금 그런 게 상쇄되면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살아나는 가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그 유동성 랠리로 인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기대감을 가진 선별된 업종의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맞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아무래도 이런 경기 둔화 속에서 좀 성장이 부각되는 내수 관련주 중에서 모바일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들 이런 업종에는 일단 단기 매매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은 어쨌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투자 전략을 그런 쪽으로 세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지만 생각보다 약화되기 겁내기보다는 셀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유동성 랠리의 가장 큰 지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된 종목으로 보면은 고려아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고려아연의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온다면 유동성 장세는 계속 어쨌든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고려아연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살펴볼까요? 네, 박성일 연구원은 신고가 종목에 대한 집중 매매를 이야기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훈 팀장은 코스피 2000선 중심의 횡보 장세를, 최희용 대리는 바이오주의 추가 상승 지속 예상을 점쳤습니다. 정재훈 실장은 3분기 실적 개선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음식료 업종을, 박소영 대리는 음원과 게임주, 정영훈 팀장은 전기전자업종, 최희용 대리는 바이오 업종, 정재훈 실장은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주 알파라이징의 정재훈 실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예, 전날 미국 시장의 좀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시초가의 갭상승 출발을 좀 했었는데요. 2000포인트의 저항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같습니다. 단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보다는 숨고르기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선적으로는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오늘 IT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데요. 네네. 일단 지금 IT 부품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 뭐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IT 부품 섹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휴대폰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지금 투자 전략을 좀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부류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고가 종목군들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바닥권역에서 이제 탈피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고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상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온 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고가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역에서 탈피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개선세가 조금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리로 묶어서 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오늘 제안해드릴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를 보이기 전에 일단 한 차례 상승을 하는 이후에 현재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투자의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자산가치 대비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꾸준하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는 부분들보다는 일단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 수준 대비 약 50% 정도 할인된 가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인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자회사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부분들이 지금 현재 넥스플러스의 지분이 약 29.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 11월 정도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완료가 되게 된다면 일단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인지 디스플레이의 지분 가치 쪽으로만 보게 된다면 약 430억 정도에서 550억 정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재 인지 디스플레이 시총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차익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보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3,100원대에서 2,000원에서 3,000원 구간들의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인 3,000원대의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흐름들이 보였다가 간헐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인지 디스플레이가 약 3,030원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3,000원에서 2,850원 부분까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7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좀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재훈 실장께서 인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이죠.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뱅가드가 6개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를 MSCI에서 FTSE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FTSE는 3년 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불려놓은 상태인데 향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앞다퉈 최고가를 경신하자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유를 비롯한 주요 상품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값만 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가 흐름에 대해서 바람직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뱅가드가 6개 펀드의 추종 지수를 기존 MSCI에서 FTSE로 바꾼다고 하죠. 이번에 추종 지수 변경으로 대규모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성도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향후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10월 2일 날 글로벌 최대 인덱스 펀드 운영사인 뱅가드에서 22개 인덱스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 축소를 벤치마크 변경의 원인으로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16개 US 펀드는 벤치마크를 MSCI에서 CRSP로 변경을 하였고 6개 인터내셔널 펀드는 벤치마크를 MSCI에서 FTSE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6개 인터내셔널 펀드의 NAV는 1,700억 달러이고 그중 이머징 마켓 펀드가 670억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FTSE 지수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SCI는 한국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크가 MSCI 디벨롭트에서 FTSE 디벨롭트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펀드에서는 한국 주식을 새로 편입해야 되고 벤치마크가 MSCI 이머징에서 FTSE 이머징으로 변경되는 펀드에서는 한국 주식을 편출하는 조정 작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뱅가드의 6개 인터내셔널 펀드에서는 이머징 펀드가 선진국 펀드보다 시장 규모 대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벤치마크 변경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의 자금 유치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술적인 금액은 80억에서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에서 10조 원 정도의 순 유출이 예상이 됩니다. 벤치마크의 변경 일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 경제 여건과 낮은 밸류에이션 증시 상황을 봤을 때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도 여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의 자금 유출은 액티브 펀드의 자금 유입과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3년 초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현재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뱅가드 펀드의 이런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2013년에 한번 다시 가서 그때 가서 한번 점검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최근 코스닥 시장의 트렌드로 꼽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게임즈입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가팔라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바일 게임즈 흐름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이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 역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성과 이제 30대 이상의 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무료 게임이 아닌 유료 게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픈 마켓의 활성화로 인하여 국내 개발사들의 해외 시장의 진출이 용이하게 되면서, 그리고 다변화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이 늘어나고 모바일 메신저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즈들의 수혜는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모바일 메신저가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을 게임으로 유도를 하면서 게임 플랫폼으로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내 친구들과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친구들끼리 순위를 매기면서 경쟁 심리를 자극하고, 그리고 푸시 알람을 통한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NHN의 라인을 통해서도 국내 개발사들이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그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종목들 간의 차이보다는 전반적인 성과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컴투스와 게임빌의 주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됩니다. 컴투스는 탄탄한 자체 개발력을 중심으로 타이니팜, 더비데이즈처럼 SNG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높은 자체 개발 비중으로 게임 성공 시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게임빌은 주력 타이틀 4종, 그러니까 프로야구, 그리고 제노니아, 그리고 카투너즈, 에어펭귄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들 게임 출시가 10월을 기점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4분기 이후 실적과 그리고 주가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SNG 장르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낮다는 측면에서 향후 장르 다변화에 따른 수혜 또한 받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최근 지하철에서 보면은 게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스마트폰 관련된 게임 관련주들인데, 여기서 한 반 이상이 컴투스와 지금 게임빌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금 선물 가격이 9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온스당 1,800달러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이라도 투자에 나서봐야 할지 고민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금값의 전망과 함께 바람직한 투자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네,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해서 원유를 비롯한 주요 상품 가격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금값만은 계속해서 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계속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데다 중동 불안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금을 선택할 공산이 커서 금값 상승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 현물과 선물 둘 다 1,800달러 고지를 향해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금 현물은 3일 미국 시간 기준 오후 2시 47분 현재 1트라이온스에서 0.1% 오른 1,776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금은 이번 주 들어서 온스당 1,791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선물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에서 금 12월 인도물은 온스당 4.2달러 오른 1,7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의 박격포 공격으로 인해 여성 1명과 그리고 아동 4명이 숨지자 터키가 반격하는 등 중동의 지정학적인 이런 긴장 상태도 금값을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시장은 5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고용 동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동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은행이 QE3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간주되는 지표입니다. 9월 중 일자리 창출이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QE3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금시장에서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럴 홍콩의 상품 전략가인 제레미 프랜센도 이런 이유에서 내년 1에서 4분기에 평균 가격이 온스당 1,800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동 긴장 상황과 그리고 QE3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금값의 상승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금에 대한 전망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관련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이제 중국은 오늘까지 이제 휴장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과연 어떻게 시작할지 여부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철강 산업 같은 경우 9월 PMI 지수 소폭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강 업종들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9월에 중국 본토 철강 산업의 PMI 지수는 43.5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상승하면서 45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었던 이유보다는 소폭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U자형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메릴 린치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9월에 중국 공식 PMI 지수가 8월에 49.2에서 49.8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HSBC PMI 지수와 일치하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은 3분기에 저점을 통과했고 저점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동안에 V자형이 아닌 U자형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것과 함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5%대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1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대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양적 성장에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제부터는 10%의 경제 성장률보다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이어져 나가면서 질적 성장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 언급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업종별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통화시장 금리는 8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중국장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상승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관련 소식을 우성재 팀장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흐름은 어떠한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예, 어닝 시즌이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장은 여전히 좀 제한된 금액의 거래 속에 고정된 지수로 일관을 하고 있지만 종목별의 움직임은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고요. 하지만 종목별로 매매 패턴이 다르듯이 좋은 실적에 사야 하는 주식과 팔아야 하는 주식, 또 나쁜 실적에 팔아야 하는 주식과 사야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움직임으로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매매에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남은 시간 어느 시즌에 대비해야 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 첫 번째로 종목별 순환매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 역시나 큰 틀의 움직임은 없고요. 하지만 우리 장 종목의 순환매가 제한된 거래 대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오랜만에 금융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Q3 발표 후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주었던 금융주는 여지없이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오늘 장 저평가 매력과 하반기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대로 하반기 IT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만큼 찬바람이 불수록 IT주들의 움직임 역시 좋습니다. 종목별로 순환매가 돈다는 것은 고인물이 썩지 않게 하는 순환 효과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순환매를 통해서 대장주가 가려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호실적 발표 후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 시 추가적인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호전주와 실적 악화주를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 호전주로는 대우 인터내셔널이 무려 2260%, 베이직하우스가 1475%, 컴투스가 549%, 삼성 SDI가 330%, 두산이 220%, 풍산이 214%, LS산전이 194%, 삼성전기 155%, GS 126%, 이렇게들이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상위사에 들었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는 카지노주와 함께 화장품, 게임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중국 관련주들은 이벤트성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국경절 이후에도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좀 크게 감소한 것으로는 OCI로 3분기 854억 4,500만 원을 기록해서 66.15%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호석유화학이 마이너스 57%, S&T 모티브가 마이너스 51%, SK가 마이너스 50%, KP케미칼이 마이너스 49%, 호남석유가 마이너스 48%, 현대산업이 마이너스 46%,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43%, LG유플러스가 마이너스 39%,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32%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화학주 역시도 유럽 재정위기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몸살을 앓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 피해야 될 업종으로는 지금 3개월간 이익 하향 속도가 가파른 은행, 증권, 조선, 건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럽 관련주라고 불리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투자는 유럽에 대한 리스크와 투자 실적 충격이 반영된 이유인 10월 중후반이나 투자 타이밍을 찾는 것이 현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익 성장률이 가장 큰 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을 준비했고요. 올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뛴 곳이 바로 이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4,131만 원 대비 무려 226배나 늘어난 547억 6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명 가격 하락으로 재고평가 손실이 크게 나서 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원명 가격으로 연초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요. 지난 4분기부터 정상궤도에 올라와서 좋아진 추세인 만큼 3분기에도 무난하게 실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또 4분기까지도 실적 호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대우인터내셔널 하면은 미얀마 가스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내년 5월 생산을 예정하고 있고요. 2.7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현재 주가에는 약 한 1.7조 원치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과거 LG 상사의 경우에는 5만 유전 생산 1년 전 주가 이후 39% 상승을 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유전 생산 시 43% 주가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은 향후 3년간 EPS 평균 증가율이 53%를 예상합니다. 미얀마 가스전이 완전히 생산되는 2014년 기준 대비 턴은 4.4배로 글로벌 평균 10배에 비해서 크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차트는 고점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셔도 좋아 보이는 주가를 갖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1,000원이고요. 목표가는 46,5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는 10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일 텐데요. 자, 이럴 때 이제 남은 4분기를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자로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일 문화센터 7층에서 일요일 오후 2시부터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4분기 증시를 전망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히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